네,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의 2024년 4분기 GDP와 함께 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GDP를 봐야지 이게 아무래도 여러분들 기초적인 미국 경제 펀더멘탈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잠깐만, 자료가 어디 갔죠? 이거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나스닥이 빠지고 있어가지고 엔비디아도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어서, 그럼 진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서 이렇게 빠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긴 해. 근데 이게 약간 데이터가 좀 후행적 데이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게 4분기 데이터거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까지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1분기 데이터까지 나온 건 아니지. 그래도 뭐 후행적 데이터라 하더라도 좀 봅시다. GDP의 어떤 차트 흐름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회복했다가 다시 한번 빠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Q4라고 써있죠. 4분기 데이터입니다. 4분기 데이터. 최신 데이터니까. 네, 2024년 4분기의 연가 미국 GDP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4분기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 2.4%. 실질 GDP는 물가 상승률을 제거한 실제 경제 성장률을 말합니다. 명목 GDP가 커졌더라도 물가가 많이 올랐다면 실질 GDP 성장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3분기의 성장률이 실질 GDP 성장률이 3.1%, 4분기는 2.4%. 요게 이제 이전 여러분들 아시죠? 이게 GDP 발표할 때 첫 번째 수정치, 두 번째 수정치, 세 번째 수정치 그래가지고 이게 마지막. 근데 요번에 이제 마지막 수정치입니다. 그래서 2차 수정치, 요건 이제 3차 수정치라고 하는데 3차 수정치는 이제 완료된 결과값이죠. 그래서 2차에서는 2.3% 정도 나왔는데요.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2.4%가 최종으로 정해졌습니다. 근데 아까 여기 차트에서도 보셨다시피 둔화는 되는 거 맞죠? 이게 작년 3분기부터 2024년 작년이 아니죠. 2023년 3분기부터 해가지고 흐름상 약간 이렇게 빠졌다가 올랐다 빠졌다는 건데 약간은 둔화되는 모양새는 없잖아 있습니다. 둔화되는 게 보이니까 뭐 나스닥이 지수도 좀 빠질 수가 있긴 하겠죠. 네, 그래서 2.4%가 나왔더란 거고, 이건 넘어갑시다. 핵심적인 것만 뭐 물가 상승 이거 넘어가고. 이걸 전체 요약표 함께 볼까요? 네, 실질 GDP가 1차 추정치, 2차 추정치, 3차 추정치 요건 이제 최종입니다. 그래서 2.3, 2.3 그래도 2.4로 나왔어요. 뭐 이전에는 2.3이었는데 명목 GDP는 4.8% 정도. 실질 GDI 요거는 GDP고 요건 생산의 관점인 거고, 요건 실질 GDI는 이건 소득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수익, 국민 총소득 관점. 그래가 요건 4.5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긍정적인 거죠. 그리고 GDP하고 GDI의 평균으로 보게 되면 3.5가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실질 GDP가 2.4가 나왔잖아요. 근데 실질 GDI는 4.5가 나왔잖아. 평균, 그러니까 이 실질 GDP하고 실질 GDI하고의 평균은 3.5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실질 GDP보다 실질 GDI가 아니 실질 그 GDP 플러스 GDI가 3.5로 더 높잖아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좀 헛갈리긴 한데, 예. GDP는 성장세가 둔화되었으나 기업 이익과 소득은 오히려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는 그래도 괜찮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과 이 GDP를 이야기할 적에 왜 저렇게 GDP가 좋게 나왔는지, 물론 이제 전체적 흐름으로 봐서는 이전 분기보다 안 좋긴 한데, 그리고 이제 둔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하튼간에 이렇게 나름대로 현재로만 본다면, 네, 실질 GDP가 2.4고 평균 GDP 플러스 GDI가 3.5니까 실질 GDP보다 평균
GDP가 높잖아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기업의 이익과 소득이 오히려 강하게 반등했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통상적으로 해석을 할 때. 근데 이렇게 건강한 의미가 뭐냐면은 그 원인이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은 소비와 정부 지출이었습니다. 소비하고 정부 지출에 의해서 정부가 그만큼 시장에 유동성 물량을 많이 풀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비도 좋았다는 거고 소득이 좋았으니까. 다만 투자 감소와 수출 부진은 경제 구조적 불균형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투자 감소하고 수출 부진 이 부분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우선 볼게요. 여기까지. 잘 기억하겠죠? 실질 GDP가 2.4%, 그 다음에 명목 GDP는 4.8%, 실질 GDI는 4.5%. 잠깐만,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네, 요거 GDI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네, GDI는 실질 국내 총소득입니다. 소득의 관점이에요. 이 GDP는 보통 이제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잖아요. 네, GDI는 국내 총소득. 이게 3면 등가입 없이라고 해가지고 소득과 생산은 같잖아요. 그렇죠? 통상적으로. 근데 여튼간에 GDI는 소득 관점이긴 합니다. GDI는 실제 국내 총소득으로서 상승이 항상 기업 이익 증가 때문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요거 상승했다가 가지고 아까 전에 뭐 기업 이익이 증가해가지고 GDI가 좋게 나왔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나 이번 2024년 4분기 자료에는 예외적으로 기업 이익의 급반등이 GDI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GDI 상승의 일반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어요. GDI 의 구성 비중을 보게 되면 임금, 이자, 기업이익, 지대, 그 다음에 이게 렌트라고 써있죠. 감가상각, 순세금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서 임금이 많이 차지하죠. 고용 증가, 임금 상승. 고용 증가, 임금 상승하게 되면은 임금 나쁘지 않죠, 미국. 근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기업 이익이 차지하는 게 10에서 20% 차지하잖아요. 여기서 보이게 되면 생산성 향상, 원가 절감, 수요 회복 등. 근데 요번에 이 GDI가 이렇게 좀 높게 나온 이유가 기업 이익이 증가해가지고 GDI가 높게 나온 원인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 봅시다. 네, 보시게 되면은 이 전분기 때는 기업 이익이 GDI의 기업 이익이 마이너스 150억 달러였습니다. 마이너스 150억 달러. 근데 요번에 4분기에는 2047억 달러가 됐어요. 그래서 2197억 달러가 증가를 한 거죠. 역대급 반등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GDI 전체 상승폭 대부분이 기업 이익에 기인한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GDI의 전체 상승분이 보시다시피 역대급 반등, 기업 이익이 GDI의 항목 중에 10에서 20% 차지하는데 크게 증가한 거죠. 이러한 패턴이 발생하는 상황, GDI가 기업 이익 주도로 상승하는 현상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금융시장 회복기, 법인세 감면 또는 규제 완화, 수출 회복 및 환율 효과, 에너지 가격 급 변동 이런 게 있고 여하튼 간에 GDI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것은 무엇 때문에 올라왔다? 기업 이익으로 인해서 올라왔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GDP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GDP는 이렇게 둔화되고 있잖아요. 둔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GDI는 오히려 강하게 올라왔잖아요. GDI가 4.5니까 실질 GDI가 4.5니까 그래서 지금 평균이 GDP하고 GDI가 3.5가 된 거잖아.
근데 이 보시게 되면 GDP 실질 GDP가 3.5보다 작잖아. 그러면 이게 더 국민소득이 더 좋아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국민소득에서도 이걸로 기업 이익과 소득 기업 이익의 증가분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라를 지탱하는 게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나쁘진 않은 거죠, 뭐 경제 상황 자체가. 이게 펀더멘탈 구조 자체는 요거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좀 말씀드려 볼까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거하고 비교해 드렸잖아요. 이 판단할 적에 뭐 GDP의 건전성을 살펴볼 적에 요거 실질 GDI하고 실질 GDP의 평균 값으로 해가지고 이 실질 GDP하고 비교를 한 거잖아. 요거 왜 이렇게 비교했냐면은, 네, 2024년 4분기에 미국의 실질 GDP는 2.4%, 실질 GDI는 4.5% 성장했습니다. 이 두 지표의 평균 성장률은 3.5% 계산되었으며 이 수치는 단순 평균이지만 경제 실제 활력 수준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보조 지표로 해석됩니다. 그래서 이제 GDP 플러스 GDP와 GDI는 무엇인가? GDP 국내 총생산. 네, 잠깐만, 제가 이게 자료가 있나? 이게 링크가 되어 있을지 모르겠네. 거시경제 링크가 안 됐구나. 거시경제 쪽 교육 자료가 있긴 있는데 이거 아시긴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삼면 등가의 법칙에서 생산이 GDP고 GDI가 소득 쪽인 거. 네, 그래서 GDP 지출 측면에서 본 경제 활동의 총합을 GDP라고 하죠. 소비 플러스 투자 플러스 정부 지출 플러스 순수출이라고 하죠. 그래서 GDP에 소비가 들어가 있죠. 순수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은 이제 주로 이제 이야기할 때 GDP의 순수출만 이야기하는데, 네, 소비의 영역도 포함된다. 소비 지출이 많아지게 되면은 GDP가 상승하게 되는 거 아시죠? 정부 지출하고. 네, 여기 있네요. 네, 소비 지출하고 정부 지출의 인자값이, 네, GDP의 인자값이 이 두 가지예요. 근데 한국은 안타깝게도 순수출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정부 지출 값이 커지게 되고 소비 지출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GDP는 올라갑니다. 상승합니다. 당연히 무역 수지가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GDP 올라가겠죠.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소비, 정부 지출 아까 그 보셨잖아요. 그 미국의 GDP가 그나마 저렇게 선방해준 원인 자체가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 뭐라고 그랬죠? 소비하고 정부 지출이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4%가 나온 그 주요 동력 원인이, 네, 컨슈머 스펜딩하고 가버먼트 스펜딩이었잖아요. 그래서 소비하고 정부 지출이랑, 근데 여기 요소를 보시면 소비하고 정부 지출이잖아요. 이게 커졌기 때문에 소비 지출이 커졌고 정부 지출이 커졌다 보니까는 순 수출이 안 좋아져도 GDP 값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GDP가 순수출이 많았었잖아요. 무역 수지가. 근데 이제 이쪽이 크다 보니까 GDP가 올라간 거죠. 네, 소득 측면에서 본 경제활동의 총합. 소득 측면은 아까 그 인자값 보셨죠? 좀 이게 강의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한번 봐요. 아까 인자값 보셨다시피 여기 임금, 이자, 기업이익, 지대, 감가상각, 그 다음에 순세금 이렇게 되잖아. 요 인자들이 있는 거예요. 네, 여기 있네요. 네, 임금, 이자, 배당, 기업이익, 감가상각. 요것이 이제 GDI죠. 요거는 이제 그러니까 GDP는 지출 측면에서 본 거고, 이거 생산이니까 지출 측면에서 본 거고, GDI는 소득 측면에서 기업의 이익 관점에서 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GDI는 임금도 소득이잖아요. 그렇죠? 소득 측면에서 본 거. 기업의 이익도 소득이잖아. 네. 그래서 GDI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론적으로는, 네, 명목 GDI하고 이거 실질 GDI 말고 명목 GDI하고 GDI가 같긴 하죠. 이왜 3면 등가 법칙에서. 그래서 실질 GDP는 지출 중심으로 소비와 투자, 수출의 동향에 민감합니다. 실질 GDI는 소득 중심으로, 네, 기업이익, 고용, 임금 동향에 민감합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실질 GDP가 2.4%, 실질 GDI가 4.5%. 근데 이 둘을 평균을 내보게 되면, 네, 경제의 활력을 좀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서 활용됩니다. 이 둘을 활용할 수 있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소득이잖아요. 소득과 생산을 플러스를 해버리게 되면은 경제 체감 활력을 뽑아낼 수 있잖아. 근데 그것이 소득이 더 커졌잖아. 예. 그러니까 얘가 소득이잖아. 근데 생산보다 더 소득이 크잖아. 그러면 그만큼 좋다는 거죠. 실제 3.5%는 경제의 체감 활력을 나타내는 수치로 경제의 실제 역동성이 GDP만 봤을 때 더 강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뭐 특히 기업 이익의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아까 3분기 때가 마이너스 150억 달러였는데 요번에 4분기 때는 2047억 달러로 전환되면서 소득 측 지표 GDI가 GDP를 상회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이익은 좋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제 측면으로 봤을 때 GDP만 보게 되면은 둔화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왜냐면은 지속적으로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GDP로만 보게 되면 이렇게 추세가 떨어지니까는, 네, 둔화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GDI와 평균 수치를 함께 보게 되면 활력 유지로 정책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평균 수치를 보게 되면 활력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정책에 대한 어떤 이제 압박감보다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경제가 나쁘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뭐 둔화 뭐 미국 경제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건 이제 지수로 보는 거고, 그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라든지 발언에 의해서 기업 이익에 반등하여 소득 기반이 탄탄하면, 네, 기업 이익이 반등해가지고 소득 기반이 탄탄하면 소비와 고용 안정이 이어지고 이는 경기 후퇴 가능성을 낮춥니다. 현재 그렇다는 얘기죠. 투자 측면에서 실질 성장률보다 높은 평균 수치는 기업 실적 개선, 배당 여력 증가, 자산 시장 강세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결론적으로 GDP 플러스 GDI는 GDP 플러스 GDI 평균 성장률 3.5%는 단기적으로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강한 회복세에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지금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게 있냐면,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때 두 가지 관점이 있죠. 한 가지는 이제 물가 상승률이 하락한다든지, 아니면은 세 가지 관점이 있겠다. 물가 상승률이 하락한다든지, 아니면 고용 시장이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경제가 안 좋아진다든지, 이 세 가지인데, 지금 이 세 가지 중에서 물가는 오히려 올라갔잖아요. 이 코어 PC 지수는 예상치보다 상승했고, 그리고 고용 쪽은 살짝 둔화되는 게 보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지금 최대 4.2%거래요, 실업률이.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죠, 고용은. 뭐 한 4.3%부터는 약간은 뭔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아직까지 4.2% 정도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그러면 경제가 안 좋아야 되는데, 지금 GDP 플러스 GDI 평균 성장률이 3.5%니까는 이것은 경제 활력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지표라고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미국 경제는 나쁘지는 않은 거예요, 현재까지.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증시가 빠지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래서 주식은 미래 가치를 선반영하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 미국의 GDP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연준에서 금리를 지금 인하해야 될 논리적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다 동결 한 거죠. 아마 이게 동결이 뭐 최소 못해도 5월 달까지는 계속 동결하겠죠. 그때까지는 괜찮을 건데, 아마 그 2분기 GDP 발표하는 그 시점이 뭐 5, 6월, 7월 이렇게 되잖아요. 예, 왜냐면 이게 한 달 이게 첫 번째 수정치, 두 번째 수정치, 세 번째 수정치. 그래서 세 번째 확정치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확정치까지 나올 때까지 보고서, 그러면 연준에서 그 데이터를 보고서
그런 실질 경제 데이터를 보고서 이거 좀 뭔가 안 좋아졌네? 라고 판단하게 되면 갑작스럽게 또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긴 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 요번에 나온 이제 이 GDP는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때 논리적 근거가 없어요. 다만 요런 이제 데이터가 쌓이다 보면은 이제 다음 분기 때 GDP 발표할 거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뭐 GDI 쪽이라든지 기업 이익 쪽이 안 좋아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실제로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연준에서는 당연히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매우 높긴 하겠죠. 근데 현재까지 높은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아직은 미국 경제가 펀더멘털에 맞춰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결론만 볼까요? 이 정도 설명해 드렸으면 네. 미국 경제 펀더멘털은 단기적으로는 견조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구조적 불균형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고용, 소비, 기업 이익 측면에서 강한 회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괜찮다는 거죠. 그러나 투자, 수출의 위축은 공급 측면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암시하며 이는 금리 인하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성장 경로의 전환이 늦춰질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2024년 미국 경제는 리세션이 아니나 아직까지는 4분기 데이터까지는 구조적 전환점에 있는 시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소비주, 배당주 등 방어적 자산을 선호하는 동시에 연준의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미국의 GDP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좀 장황했죠. 그래도 이 정도면 약간 펀더멘털에 대한 개념은 좀 잡히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네, 그러면 미국의 4분기 GDP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